다음 소식인데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영일만 일대 제8강구에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심해 강구로서는 21세기 최대 매장량입니다. 이번 시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추 성공률이 20%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간에서는 이것도 꽤 높은 걸로 쳐준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뭐 12.5%만 넘어도 시추 개발을 하더라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외신을 통해서 좀 조사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2018년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전 이제 상업적 성공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시추한 것만 성공한 게 아니고 상업적으로의 가치가 있는 성공률이 33%입니다. 그러니까 네. 20%는 훨씬 낮은 거죠. 네. 근데 이제 2020년에 이 당시에 이제 뭐 석유가 뭐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석유 유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뭐 관련해서 이제 유전을 새로 시추하는 것이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네. 2020년에는 10.6%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0%보다는 20%가 2020년 데이터에 비해서는 조금 높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흔히 이제 석유 업계에서 이제 분류하는 걸 외신에서 따져보니까요, 여전히 이제 30% 성공률 이하의 유전은 고위험 유전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20%는 높지 않다. 고위험 유전군으로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사실은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어쨌든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저희 경제에는, 우리 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대 매장량으로 예측되는 140억 배럴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네. 어쨌든 이제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죠. 페트로브라스급의 1,000억 달러대 기업이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SK 하이닉스급의 대기업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정유 산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뭐 남미에 있는 여러 저개발 국가와 다르게 뭐 시장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영일만을 채취해서 포항이나 아니면 그 여수에서 바로 이제 정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만 이제 그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채굴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아이고, 99년, 네. 99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우리 경제에 이 여길만의 석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겠냐?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채산성 있는 석유가 나온다라고 네. 하면 우리도 이제 노르웨이처럼 뭐 든든한 국부펀드 이런 거 한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워낙에 지금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구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국부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복지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부펀드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투자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기대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기대만큼 회의론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기대만큼 네. 회의론이 사실 기대만큼 회의론도 참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 개 한 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채산성에 대한 회의론이 큽니다. 채산성이라고 하고는 채굴했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가 예를 들어서 10달러라고 치는데 이거를 뽑아내는데 평균 20달러가 든다고 하면 뽑아낼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채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채산성에 대한 그런 회의론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이 가스전 위치가 심해 1km 이하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심해 유전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300m 밑에만 있어도 초심해 유전이라고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보다 낮은 그 확률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유전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만에 이제 시추하는 과정에서 뭐 기름 유출 사건 같은 걸로 만약에 번진다고 하면은 큰일 났네요. 네. 큰일 나죠. 이제 네. 외교적 마찰까지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 신용평가 업체죠, S&P에서 한국의 이제 석유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뭐 실현된다고 믿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어제 이제 영일만 일대 8광구를 15년간 탐사했던 이제 국제 석유 시추 업체입니다. 호주의 우드사이드라고 네네. 하는 업체가 2019년에 이 8광구에서 철수하면서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보고서가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회의론의 신빙성을 계속 더하고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나와서 많이 아쉬움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또 여러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인터뷰를 진행한 아브레우 고문이 이끄는 액트 지오사에 대한 논란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액트 지오사는요, 2017년에 창업을 해서 업력이 굉장히 짧은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 수가 이제 10명이 넘지 않는 그런 개인 사업체로 알려져 있어요. 네, 들었어요. 저도 정직원이 한 명뿐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등록된 이제 보스턴 본사 주소가 로드뷰를 보니까 법인 주소 확보를 목적으로 가정집을 렌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를 또 보니까 실제로 아브레우 고문의 자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지금 알려져서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우레브 고문이 미국 지질학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업력이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석유 시추 컨설팅 업체는 어쨌든 고급 인적 서비스 자원업이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변호사 사무실처럼 인원이 적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네. 실제로는 고문이나 관련된 수석 연구원들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실제 이제 이 액트지오가 한국과 인연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2021년에 포스코에서 액트지오사에 석유 시추 컨설팅을 의뢰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업체 크기가 워낙 작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나스닥에도 보면은 네네. 스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업체인데 그 업체 대표는 상당히 이제 이력이 출중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곳만 컨설팅 받아서 이 업체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 원래는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의뢰를 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석유공사가 입찰 형식으로 네. 지금 요 사업에 대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과연 이 업체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다른 업체의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또 아브레오 고문이 한국에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잖아요. 예.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건 현재 단계에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다 이런 발언인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없다는 건 이제 네. 말 그대로 경제성 있는 석유나 가스를 발견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질의 당장 정유에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석유나 가스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우레브 고문이 5개 뚫으면 1개에서 된다. 그러니까 20%이기 때문에 5개만 뚫으면 1개에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중학교 때 다 배우셨죠? 네. 독립시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개 뚫으려고 해서 1개에서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 30%대 고위험 유전을 요 최근에 이제 시추하기 위해서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추공이 37개 뚫었습니다. 네. 그리고 11개 성공했거든요. 오. 근데 30%이기 때문에 뭐 아우레브 고문의 주장에 따르면 노르웨이도 10개 뚫어서 3개만 건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37개나 뚫었다더라.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뭐 5개 뚫으면 무조건 1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좀 전문가스럽지 않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안 싶고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안 나올 수도 있죠. 5개 뚫어서 안 나올 수도 있죠. 20%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가 대통령 전국 전환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뭐 대통령께서 이제 2년 동안 국정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네. 직접 이렇게 안 하시다가 기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8분 전인가 이제 알려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기자분들이 그 카메라하고 이런 것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도 이게 시추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더 걸릴지 모릅니다. 네네네. 가야나처럼 운 안 좋으면 99년 걸릴 수도 있고요. 짧으면 노르웨이처럼 8년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왜 발표를 예,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왜 직접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추측하시는 게 대통령 네? 지지율도 지금 안 나오시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 전환용으로 지금 이거 직접 발표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발견된 유전 같은 경우는 제가 외신을 찾아보니까 실제 추정량보다 실제 매장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40억 배럴이라고 했지만 더 많이 날 확률이 있지만요. 네네. 21세기에도 영국의 로즈뱅크 유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최소 매장량보다도 추정치가 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 매장량이라고 여겨지는 35억 배럴. 그러니까 네. 한국에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매장량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다. 네. 훨씬 더 적은 매장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비방용으로 나눈 그렇죠. 대화인데 네. 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네. 확실하게 나올 만한 것들 물론 이제 이걸 안다고 해서 100점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나올 만한 기초적인 개념들 이 개념들을 잘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딸 수 있는 점수부터 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이거 뭐 나 이거 이번 시간에 1등 하겠다 해가지고 벼락치기로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뭐 당장 지지율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거 가져와라고 하니까 뭐 석유 이야기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급해 보이셔요. 너무 네. 급해 보여요. 급해 그리고 보이셔요. 네. 이게 결국에 제가 계속 그 경남포스트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정무보좌 하시는 분들이 정무보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이번 6월 6일이 현충일에 그 다음 방송 때 아마 다루게 되면 다루겠지만은 6월 네. 현충일 때 공개 발언하셨잖아요. 네네. 발언하실 때 이 훈련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때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총회 때 술 네. 먹고 엇박컷 안 날리시든가 그날 훈련병 연결식이었잖아요. 네. 차라리 그런 거 확실한 거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대통령 참 진중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질 만한 걸 작게 해야지. 네. 갑자기 이거 분위기 반전한다고 뭐 석유 가져오고 뭐 석탄 가져오고 뭐 네. 천연가스 가져오고 이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호성 비서관까지 다시 불러들인 이유가 네. 정무 기능이 너무 모자라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지금 과연 대통령실에서 정무부처 제대로 하고 있냐? 대통령이 아직도 직업 못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지금 대통령 눈을 가리고 있다. 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